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주변에 공항 복합도시인 에어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도의원과 언쟁까지 벌였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정질문 첫날 쟁점은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부지가 선정되자마자 에어시티와 24시간 운항 문제를 지사가 성급하게 쏟아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까지 지사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용역에 전혀 에어시티라든가 24시간 운항이라든가 전혀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공항만 건설하고 주변 지역을 방치하면 피해 보상과 개발 이익을 환원할 재원이 없다며 에어시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공항 주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계획을 잡을 때 도시 기본 계획을 같이 잡아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이게 개발 제한이나 매매가 다 풀린 다음에는 공공이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원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노코멘트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노코멘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주가 지금 정부와 협력해야 되는 상황도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 쟁점의 도지사를 끌고 가려는 이게 정치 쟁점이 아니죠.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신규 택지 조성 문제는 이주민과 서민, 젊은 층의 주거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2공항 부지의 70% 이상이 포함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온평리 마을회는 그제 저녁 임시총회를 열고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제2공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자본을 사용해 활동비를 마련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한편 신산리 마을회도 조만간 마을총회를 열어 제2공항 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예정 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매시장과 인근 마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한 소나무밭. 밭으로 둘러싸인 데다 도로와 떨어져 있어 개발이 어려운 이른바 맹지입니다. 그런데 6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이 땅이 최근 경매에서 31명이나 몰리면서 감정가보다 4배 높은 값에 낙찰됐습니다. 3.3제곱미터에 5만 원이던 소나무밭이 21만 원에 거래된 겁니다. 그전 같으면 뭐 엄청 비싼 거지. 뭐 우리 생각도 못하는 가격인데 요즘에 뭐 공항 발표난 후로 신공항 발표난 후로 뭐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성산읍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허가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매시장 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성산읍과 붙어있는 구자와 표선 지역 땅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평균 거래 가격이 30에서 50% 올랐고 문의 전화와 방문객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물은 거의 사라졌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이 아닌 표선이나 그렇지 그 위에 이제 구자 그쪽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들이 좀 몰리고 있죠. 제주도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의혹까지 해소하겠다며 성산읍 지역의 최근 3년간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9,000필지에 이르고 면적도 우도의 2배가 넘는 데다 투기 목적인지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과거 장수의 섬으로 알려졌던 제주가 요즘은 비만의 섬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학교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 학생들의 비만율은 16.7%.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루 3시간 이상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운동 습관 실천율은 35.5%로 전국 평균 38.1%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학생 비만율을 전국 최저로 낮추겠다고 도민공청회에서 밝혔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에 청량 음료와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도전 몸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편식하게 되고 그러면 인체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장 건강도 나빠져서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한 ADH나 아토피나 비만을 치유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만 청소년 가정의 경우 부모의 절반이 비만인 만큼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부모, 교사, 우리 아이들 이제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이 건강을 챙기는 그런 운동,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바른 먹거리와 신체적 활동을 충분히 하게끔 교육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초중학교에 스마트폰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요즘 비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감귤 껍질이 뜨거나 썩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감귤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잘 익은 감귤이 수확 시기를 넘긴 채 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썩은 감귤도 곳곳에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잦은 비로 감귤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물기가 남아있다 보니 쉽게 부패하는 겁니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낙관 현상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지금 이렇게 과일들이 많이 뭉쳐 있는 상태에서는 빗물이 거의 고여 있어 갖고 그게 이제 피부를 과피를 약하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이달 들어 70에서 160mm의 비가 내려 평년보다 최고 4배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사흘에 이틀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 날씨가 예보돼 있어 부패가 발생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감귤 수확기에 비 날씨가 잦을 경우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뜨거나 부패하기 쉽고 당도도 낮아집니다. 이달 초에 오름세를 보이던 감귤값은 잦은 비 날씨로 품질이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껍질이 뜨는 것을 막기 위해 탄산 칼슘제를 뿌려주고 햇빛을 받아 잘 익은 감귤 위주로 수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3 내지 5일 후에 맑은 날이 지속된 후에 수확을 하시고요. 장기간 저장을 한 농가께서는 지금 저장약재를 살펴보셔서 미리 사전에 부패병을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감귤을 수확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늘진 곳에서 건조한 뒤 출하하거나 저장해야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그동안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기관단체나 산단기업들이 각종 사회공헌 사업으로 주민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주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관과 기업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안내선에 지역 장애우 20여 명이 탑승합니다. 넓은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항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평소 외출조차 어려웠던 장애우들에게 선상 위에서 시원한 바다를 접하는 색다른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마련한 이 같은 선상 체험은 사회공헌 활동 폭을 넓히고 공사 이미지를 바꾸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적 측면에서 원신의 폭이 굉장히 좁았는데 앞으로 어려운 이웃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이렇게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업체 직원들이 무거운 연탄을 짊어지고
가파른 주택가 계단을 오릅니다. 제대로 연탄 배달이 안 돼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고지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연탄도 날라주고 집수리도 해줍니다. 직원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송 맺히고 허리도 아파오지만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에 금세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작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달해드린 이런 연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신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수산단의 또 다른 업체는 심리 정서 문제로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적응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역 기관단체와 기업이 소외된 주민들에게 펼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네, 오늘도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내외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출근길 노면은 미끄러운 데다 안개가 낀 곳까지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에서 1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해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남원의 기온 15도, 안덕과 서귀 18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종일 17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삼척도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이 많게는 평년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는 점차 그 밖의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공항특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말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어제 오후 1시쯤 마라도 남동쪽 52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납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1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온 뒤 배의 위치를 8차례에 걸쳐 수협에 허위로 보고한 뒤 조업일지에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애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모 장애인단체 전 후원위원장인 55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장애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시각과 지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3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39살 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삼도동에 주차된 승용차를 차량 열쇠로 긁어 94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량 통행이 곤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블랙박스에 찍힌 인상착의를 통해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올해 하반기 전국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제주 지역은 100점 만점에 66.2점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법질서 준수도가 57.6점으로 가장 낮았고 관할 경찰서별로는 제주 동부경찰서가 65.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